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이 영상 하나로 통째로 아껴드리겠습니다. 어중떠중 지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올바른 지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든 기술적 분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본질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죠. 해석의 차이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대사회 직장인 분들이라면 평생 월급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올바르고 확실한 방법으로 재테크를 시작한다면 노후를 안전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만큼 이제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재테크 투자, 이제는 직감이 아닌 올바르고 현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00가지가 넘는 보조지표 중에 그중 하나인 RSI 보조지표를 통해 지금까지 수백 수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불려왔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RSI 매매 방법, 정말 그렇게 쓰는 게 맞을까요? 현실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공개하겠습니다. 지능이 높으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절대 넘기지 않고 끝까지 보실 겁니다. 그럼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알려진 RSI 매매 타이밍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승 다이버전스, 두 번째는 하락 다이버전스, 세 번째는 히든 다이버전스이죠.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실전에 따로 사용하는 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상승과 하락 다이버전스이죠. 다이버전스는 히든도 있는데 왜 상승과 하락 다이버전스만 봐야 해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남는 트레이더들만 알고 있습니다. 바로 히든 다이버전스는 승률 50%인 반반의 확률이지만 상승과 하락 다이버전스는 승률 80% 이상인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실전 차트를 통해 어떻게 보는지 확인해 봅시다. 노란색 박스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가격의 저점은 내려가는데 RSI 고점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완성되면 추세 전환이 되는 확률이 급격하게 높아집니다. RSI는 매수 압력과 매도 압력 간의 상대적인 힘을 대놓고 보여주는 보조지표입니다. 반대로 가격의 고점은 올라가는데 RSI의 고점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 다이버전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보조지표의 다이버전스는 시장의 심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도우미 역할입니다. 주식 차트는 인간의 심리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차트는 인간의 욕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또한 보조지표는 차트와 반대로 움직인다면 높은 확률로 추세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죠. 지금까지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들일 겁니다. 그럼 실전 매매를 통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고점에서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추세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전 차트를 보면 RSI 다이버전스가 확정되는 것을 확인하고 숏 포지션을 오픈합니다. 그리고 매매를 시작했다면 손절 라인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그쵸? 손절 라인은 매매 근거로 잡은 전고점에 손절 라인을 걸어둡니다. 그리고 익절 라인은 첫 매물대 자리에 반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1차 익절을 예약하고 나머지 익절 자리는 피보나치도 써보고 다음 매물대와 겹치는 자리에 전부 익절합니다. 엘리엇 파동도 볼 줄 안다면 파동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우선 초보자 분들은 간단한 매매 방법만 익히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RSI와 시나리오대로 매매를 했다면 안전하게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하루 종일 차트를 봐야 하지 않나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바쁜 직장인 분들도 부업처럼 충분한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비트코인 15분봉입니다. 차트를 보시다 보면 7일 동안 7번의 RSI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번 발생하는 편입니다. 바쁜 직장인 분들이라도 하루에 한 번쯤은 매매할 기회가 있습니다. 단 주의해야 할 점은 무조건 고배율이 아닌 1배율이든 저배율이든 안전하게 매매를 해야 한다는 것만 명심해야 합니다. RSI 보조지표만으로도 추세 전환 신호를 파악해 역추세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RSI 다이버전스가 생겼다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파동 연장이 일어나면
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를 극복하는 법에 대해서는 RSI 히든 다이버전스를 배우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히든 다이버전스는 승률 50%인 반반 확률입니다. 그만큼 정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9년 동안 매매를 하면서 히든 다이버전스 덕분에 계좌가 탈탈 털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중 사례 한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다 보면 고점은 알아뒀지만 RSI는 높아졌습니다. 바로 히든 다이버전스가 발생한 거죠. 하지만 RSI 히든 다이버전스를 보고 매매를 한 사람들은 계좌가 박살 났었습니다. 저 또한 히든 다이버전스를 보고 매매를 하다가 2천만 원 이상 날린 자리였습니다. 손절은 왜 안 했어요? 그 이유는 정말 단순합니다. 히든 다이버전스가 완성됐다면 차트는 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차트는 올라갔죠. RSI를 자세히 보시면 히든도 유지되고 정석적인 RSI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어야 차트가 하락됩니다. 결국 히든 다이버전스는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가 됩니다. 결국 이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RSI 히든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면 50% 확률의 소중한 돈을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확실한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편안하게 관망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세 가지와 같습니다. 첫 번째는 히든 다이버전스는 매매에 사용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상승과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세 번째는 보조지표 RSI 하나만 확신하지 말자입니다. 아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지금까지 기초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뻔한 소리인 거 알았으니 그럼 이제 실전 매매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격적으로 배워봅시다. 한번 손가락과 망치의 위치를 봐볼까요? 자세히 보시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 발생되는 시기가 보이시나요? RSI 과매수 70 이상 또는 과매도 30 이하 지점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RSI는 과매수 또는 과매도에 안 들어간다면 추세 전환 확률은 낮아집니다. 하지만 과매수 또는 과매도에 들어간다면 추세 전환 확률은 높아집니다. 초보분들은 모르지만 고인물들만 알고 있는 RSI 보는 법이 있습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캔들이 횡보하면 RSI는 가운데로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서 강력한 파동이 움직여야 RSI가 과매도 또는 과매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말은 즉슨 다이버전스가 발생하기 직전에는 캔들은 횡보를 하는구나 라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명심하세요.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기 직전에는 캔들은 횡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 공부를 하다 보면 엘리어트 파동을 접하게 됩니다. 여기서 10명 중 7명은 난이도가 어려워 쉽게 포기하게 되죠. 하지만 다이버전스를 통해 엘리어트 파동을 쉽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에이, 거짓말 치지 말아요. 놀라지 마세요. 다이버전스를 통해 엘리어트 파동을 쉽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한번 예시를 통해 그토록 어려웠던 엘리어트 파동을 쉽게 터득해 봅시다. 숫자 3 노란색 박스가 보이시나요? 엘리어트 파동에서는 숫자 3이 강하게 올려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엘리어트 한파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때 엘리어트 한파는 RSI의 과매수 또는 과매도에 들어가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그럼 엘리어트 마지막 파동에 숫자 5가 보이시나요? 이때 RSI 다이버전스가 발생됩니다. 이때 RSI를 통해 엘리어트 5파동 고점을 잡아낸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RSI가 과매수 또는 과매도에 들어간다면 엘리어트 3파동이 시작되었구나 하며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RSI 하락 다이버전스와 엘리어트 상승 마지막 5파동에서 숏 포지션 잡으면 하락 ABC 파동을 먹으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그리고 RSI 다이버전스를 적용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패턴이 나옵니다. 바로 헤드앤숄더 패턴입니다. 엘리어트 파동과 RSI 조합은 헤드앤숄더의 머리 꼭다기에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의 모양도 확인해 볼까요? 엘리어트 3파와 5파 사이에 발생하는 RSI 다이버전스를 통해 근거 있는 분석으로 높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 실전으로 확인해 봅시다. 노란색 박스 보이시나요? 엘리어트 3파와 5파 하락하면서 RSI의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됐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서 신호를 보면 여기서 반등이 나오겠구나 하고 차트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보여준 예시 말고도 이러한 패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한번 차트를 켜놓고 확인해 보신다면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가실 거라 정말
확신합니다. 여기까지 엘리엇 파동과 다이버전스 조합으로 매매 타점을 배우게 됐습니다. RSI를 쓰셔도 되고 MACD를 쓰셔도 됩니다. MACD의 사용 방법은 영상이 길어져서 따로 글로 정리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아래 댓글만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중간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RSI 다이버전스는 과매도 70 이상과 과매수 30 이하의 구간을 확인하자. 두 번째, RSI 과매도 또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오는 첫 파동은 엘리어트 3파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 엘리어트 3파와 5파는 RSI 다이버전스를 만들고 반등을 한다. 놀라지 마세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초보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고 뒤로 물러나시길 바랍니다. 이 뒤로 나오는 내용은 트레이딩 경력 2년 이상 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초보분들은 보셔도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럼 준비된 분들만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이 영상 하나로 통째로 아껴드리겠습니다. 어중떠중 지식은 죽었다 깨어나도 올바른 지식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RSI 다이버전스는 파동의 끝을 대놓고 보여줍니다. 하지만 시간 프레임이 클수록 파동의 끝을 더욱더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간 프레임은 최소 15분봉 이상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1분봉, 5분봉은 명확하게 단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페이크 속임수가 많고 두 번째는 시간 프레임이 짧게 변동성이 낮습니다. 다이버전스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싶다면 최소 15분봉 이상으로 연속적인 시간 프레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속적인 다이버전스가 발생한다면 입꼬리가 올라가는 승률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주의해야 할 점은 RSI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즉슨 과매도 또는 과매수 구간에 들어갔다가 빠져나가는 모습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다이버전스가 완성되기까지 잘 모르겠다면 복마감을 확인하면 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복마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RSI 다이버전스를 볼 줄 알게 되면 예측 매매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파동 연장을 겪게 되면 깡통 차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여기서 말하는 파동 연장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파동 연장이 발생하면 다이버전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과매도 구간에서 위로 더 늘어나게 되죠.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기겠지? 하고 미리 포지션을 잡으면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몰라도 파동 연장이 생기게 되면 마탱이가 터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예측하면 안 됩니다. 저 또한 예측 매매를 즐겨하다가 파동 연장으로 인해 청산을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확인 매매를 우선시하고 있죠. 만일 여러분이 나는 죽어도 예측 매매를 해야겠다 하신다면 무조건 손절은 꼭 지켜야 합니다. 아시겠죠? 손절하지 못하면 바로 깡통 차는 경험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저주가 아닌 사실인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중간 요약하자면 첫 번째, 시간 프레임은 최소 15분봉 이상 확인하자. 두 번째, 시간 연속 프레임이 되면 높은 확률로 추세 전환이 발생한다. 세 번째, 다이버전스 컨펌을 확인하자. 네 번째, 컨펌은 복마감을 확인하고 확인 매매를 하자 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은 트레이딩에 진심이신 분들입니다. 그 진심 제가 보답하겠습니다. 후회 절대 안 하실 거라 200% 장담합니다. 준비되신 분들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차트 분석 중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패턴, 이평선, 엘리엇. 100개 넘는 기술적 분석 중 한 가지를 뽑는다면 거래량을 뽑을 겁니다. 저는 주린이 시절 올바른 거래량을 깨닫기까지 시간과 돈을 날리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으며 청산 또한 수없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거래량은 상대적이며 프랙탈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걱정하지 마세요. 보시다 보면 점차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배운 RSI 다이버전스를 기반으로 거래량과 엘리엇 조합으로 그 깨달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수천만 원 이상 이루면서 깨달은 내용이지만 제 구독자분들에게만 풀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 한 번만 강조하겠습니다. 차트 분석 중 제일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다. 엘리엇, 거래량, 다이버전스 세 가지만 깨달으면 흐뭇하게 웃게 되실 겁니다.
우선 엘리엇과 거래량의 조합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엇 3파는 거래량이 가장 많이 터집니다. 그리고 엘리엇 5파는 3파보다 거래량이 적습니다. 3파는 매우 강한 거래량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RSI 다이버전스를 보시면 차트는 올랐지만 RSI는 내려갔습니다. 거래량도 보시면 차트는 올랐지만 거래량은 줄어들었습니다. 요약하자면 차트는 올랐지만 거래량과 RSI는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차트는 조정이 오게 되죠. 여기서 몇몇 분들은 벌써 깨달음이 오실 겁니다. 만약 아직이시라면 실전 차트로 자세히 봐볼까요? 엘리엇 3파는 높은 거래량과 캔들의 큰 파워 그리고 RSI 과매수 30 이하로 세 가지 조건을 갖춥니다. 또한 엘리어트 3파에서 5파 발생 시 RSI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이버전스 발생 시 거래량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는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단순하게 노란색 박스를 봐볼까요? 엘리어트 3파와 5파가 생기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한 번 더 하락하지 않나요? 또한 RSI 다이버전스도 생겼습니다. 엘리어트와 거래량과 다이버전스 세 가지 조합으로 보니 차트가 쉬워 보이고 명확해 보이지 않나요? 모든 기술적 분석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본질을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하느냐가 핵심이죠. 해석의 차이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책 원서의 내용을 보면 헤드 앤 숄더 패턴은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로 갈수록 거래량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엘리엇과 다이버전스와 거래량 세 가지만으로도 헤드 앤 숄더 조건과 동일합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RSI 지표, 거래량, 엘리어트 파동, 헤드 앤 숄더 바라보는 시선만 다를 뿐이지 차트의 결과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RSI와 거래량 조합으로 끝 파동을 알아낼 수 있다. 두 번째, 엘리어트 3파동과 5파동은 거래량으로 파악해낼 수 있다. 세 번째, RSI, 거래량, 엘리엇 이 세 가지 조합은 고점과 저점을 알아낼 수가 있다. 600만 원으로 3천억을 만든 워너띠도 캔들 모양과 거래량만 보고 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거래량 보는 방법은 어렵고 혼자서 독학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보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력의 흔적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죠. 거래량은 프랙탈적 관점으로 보는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시간이 부족해서 거래량의 10%만 공개했습니다. 9년간 트레이딩을 하면서 10억 이상의 돈과 디스크가 터지면 배운 올바른 트레이딩 비결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배우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만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